자, 이제 채용 게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채용 게이트로. 그 나경원이 한 말인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풀어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다 공개 채용했냐? 아유. 야당이 사적 채용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참 고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개 채용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반대로 나경원의 아주 고약한 프레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공개 채용 안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관행이에요, 관행. 공개 채용 안 하는 건 관행이라고. 근데 갑자기 공개 채용이냐 아니냐를 갖고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사적 채용이 문제인데 공개 채용이냐 아니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추천해서 채용할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청년이 1,000만 원 후원금 낸 사람 있나 한번 대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네. 역대 청와대 직원 공채는 이벤트성 아니면 드문 일이야. 여기까지 누구나 다 인정해. 네. 근데 현재 드러난 사적 채용만 7명이랍니다. 네. 현재 드러난 것만 7명이야. 그리고 최민희의 딸이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낮방송에 그 이야기 내가 했거든.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청와대에 네. 근무했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캠프에서부터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캠프에 들어갔다는 것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들어갈 걸 예정하고 미리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들은 아버지들이 아니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 아들, 딸 혹은 육촌 7명이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추천받아서 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사적 인연에 따라 캠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로 대통령실까지 간 것이 아닌가. 거기에 부친이 선관위원이고 그리고 본인이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1,000만 원 후원하는 실무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시 정리. 준비가 돼 있는 자막이 있어서 공채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사적 인연을 채용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런 인연을 만들어 갖고 이미 아버지 대에서 만들어진 인연을 갖고 어차피 내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실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캠프에서부터 써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하는 답은 핵심이 캠프에서부터 일했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사적 인연으로 만들어진 게 문제고. 두 번째는 1,000만 원 낸 사람을 채용하는. 쉽게 표현하면 요거는 매관매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빠 찬스로 엄마 찬스로 친척 찬스로 캠프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예. 그리고 실무자가 일하러 들어가면서 1,000만 원 후원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오히려 윤석열 정부나 이 나경원 그리고 뭐 권성동,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실드 치는 게 진짜 고약한 게 저런 사회를 바꾸겠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앞세운 게 공정, 능력주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평소에 2030 남성들한테 그렇게 어필하던 하태경 씨는 뭐 사비로 뭐 채용하는 게 뭐 사적 채용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뭐 아버지랑 아들은 또 다르다 이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야 결국에는 이게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도로새누리당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고 그런 민낯을 우리가 계속 박제해 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속 돌려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복성으로 돌려주자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뭐 공정사회가 도대체 뭐였냐 그 민낯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보수가 유능했다 이런 프레임도 이번에 완전 박살 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청년들이요. 지금부터 입을 열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예. 근데 참 조용한 것 같아요. 그 스카이대 학생들 특히. 그러니까 성악하는 프리랜서 청년이 아버지 모르게 지 말에 의하면 그래요. 아버지 모르게 알바 비슷한 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윤석열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후원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관위원은 중립성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후원을 했고 1,000만 원을.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캠프에 들어오기도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간 거다. 그럼 이 청년이 진심으로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 어려운 가운데 성악 프리랜서로 돈을 모아서 한 몇 년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내가 사랑하는 윤석열 후보한테 주고 놨더니 우연찮게 나를 캠프로 부르더라. 그리고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후원한 것을. 그리고 그 돈의 출처를 그래서 증명하시면 돼요. JTBC가 그걸 단독을 냈는데 네. 협박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청년한테, 우 씨한테. 이거 왜 가짜 뉴스를 내냐. 그래서 그러면 통장 내역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대로 조용하더라는 보도를 봤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상황인데 아빠 찬스라는 말을 왜 안 쓰죠? 언론이? 그리고 광주시장 후보로 나갔던 주기환 씨. 야. 검찰 공무원, 검사도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은 또 6급. 최근까지 드러난 게 이제 6급 그분이 드러나셨는데 가장 고위직이에요, 지금. 권성동이 생각하면 열받을 만 하죠. 내가 우 씨는 1,000만 원씩이나 냈는데 주기한 아들이 1,000만 원 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네. 근데 강릉 우 씨 아들은 1,000만 원씩이나 냈는데 9급이고 광주에 주기한 아들은 6급이야. 그것도 아빠 찬스 논란이 날만 네. 하죠. 그리고 저는 이럴 때 보통 이제 총무비서관 쪽은 그쪽은 기재부 직원들이 파견됩니다. 보통.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죠. 네. 좀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나온 보도가 하나 있기는 해요. 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적 채용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 지금 또 대통령실에 6명이 또 파견돼 와 있어요. 검찰 지금 현직 검찰들이.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인사 책임자는 장제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이 뭐 이제 우 씨 아들을 이제 대통령실에 7급으로 이제 넣어달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9급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캠프에 있다가 능력을 인정받아서 인수위에 가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좀 넣어주라고 얘기했더니 안 들어가서 장제원 의원한테 외압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제원 의원은 이중으로 좀 이상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 있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안 받아준 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외압을 받고 처음엔 안 넣었다가 외압을 받고 넣어준 꼴이 된 거예요. 압력받아서.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외압 받은 적 없다. 추천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그래서 외압과 추천의 차이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그렇잖아요. 윤석열의 검찰 인맥의 자제들 또는 뭐 식구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맥락. 김건희 라인의 맥락, 또 뭐 최은순 라인의 맥락,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슬림 대통령실을 표방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한정적인데다가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상황.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청와대를 정무직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도 보통 맞습니다. 정당. 캠코더 인사가 그거잖아요. 캠프 출신, 더불어민주당 출신, 코드 맞는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은 찬밥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 대선 때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경력 만들어주러 들어간 사람들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해요. 늘공이 있고 어공의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적 임명으로 다 채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했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특히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 누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어요. 근데 왜 뽑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저는 이 7명 중에서도 극우 유튜버 안모 씨 누나 그 채용 절차를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조만간 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보는 게 이 2년 뒤에 총선을 준비하려던 사람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때 이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거 하나 박으려고 그 대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권성동 씨와 장제원 씨와의 이런 그 기싸움, 권력 다툼 이런 걸 보고 있자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될 거고 장제원 씨도 최근에 그 장성철 씨에 따르면 보좌관 2명 또 밀어 넣었는데 닌 또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라는 식으로 또 비판도 하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기에는 서민 중산층은 있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타고 온 낙하산이 더 튼튼하고 기냐. 네. 그런 사람들이 채용되는 구조면요. 나중에는 필연적으로 비리가 개입돼요. 지금 시작이니까 비리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청년들은.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정도로 근무했다는 게 평생 따라다니는 영광인 같은 거거든요. 그건 본인의 이제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야. 말하자면 예전에 가수들이 TV 출연했더니 출연료 5만 원밖에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TV 출연으로 파는 앨범 판매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데 이 구조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얘네들은 또 공무원 윤리 규정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 국고 유튜브 안정권 누나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투잡이었어, 투잡. 네. 공무원 겸직 금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들어갈 때는 하던 모든 직업은 다 그만둬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겸직을 하고 있어. 퇴근하고 나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고 그 우서장 아들도 네. 채용 뒤에도 아버지 회사에 감사직을 유지했다잖아요. 그것도 감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를 막 불공정하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불공정하고 노골적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상황이 오니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요 되게 어안이 벙벙한 상태세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셋이 A를 찍었어요. 그런데 잘 못해. 그런데 초기에는 우리 셋이 같이 옹호를 해요. 내가 찍은 사람을. 그러다가 잘못을 계속해. 그럼 우리 중에 한 명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게 계속돼.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하기 시작해. 옹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평가를 안 하는 단계. 벌써? 말을 안 한다고. 보통 그런 단계는 1년 정도 지나지 않나요? 1년 정도 그렇죠. 지나서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2개월 만에. 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단계, 네. 침묵하는 단계.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안 하는 단계. 그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게요. 국가는 보수 진보랑 상관없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나아가게 하는 힘을 국정 동력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국정 동력이 엔진을 켜놓긴 했는데 그 바퀴를 굴리지를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인사채용 게이트 1,000만 원 받고 채용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광노영 교육감권으로 보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건 사후매수죄잖아, 사후매수죄. 그럼 이거는 사전 뭐 어쩌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채용해 줄게. 비슷하네. 뭐 이거는 언론이 이게 거꾸로 상황이었으면 거의 지금 막 엄청나게 막 범죄다 이렇게 언론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냥 간단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조국 장관의 딸이 근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겠지만 저자들은 1,000만 원. 근데 조국 장관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한테 1,000만 원 후원을 했다면 아니 그리고 본인이 또 냈다면. 그런 거지. 그 상황들을 놓고 잣대가 다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목소리를 제일 내야겠어요. 이 공정에 조국 장관 내 공정에 화를 냈던 청년들이 아까 우리 희두 이사 말처럼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나올 거예요. 하루에 한 건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상호 위원장 말에 따르면
더 많은 것 같다. 오늘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기자들이 다 파고 있답니다. 전수조사. 기자들이 파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 출입 기자들끼리 지금 막 묻다가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대요.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모른대요. 라인을 모르는 거야. 그럼 하나씩 파기 시작하면 다 뒤에는 권성동이 있고 장제원이 있고 윤석열이 있고 김건희가 있고 그 인맥이 있는 거예요. 참 재밌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대개 청와대에 파견되는 그 늘공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어공들은 사실은 정말 캠프에서 당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여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당 여성국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 캠프에서도 여성 정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추천받아서 가요. 당의 추천을 받아서. 이게 공채하지 않지만 추천받아서 가는 루트인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 쪽은 개파 안배까지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캠프 사람, 안희정 캠프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일부를 받아요. 그래서 화합형으로 꾸린다고. 근데 거기에 내 6천이니까 해달라. 당연히 떨어지죠.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 뒤에 할 이야기가 크게 두 개나 있어. 네. 시간은 가고 있고 지금. 네. 자, 다음 섹션 넘어갑니다. 파블로프의 개들 기다리세요.